지난해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면서 감염의 두려움과 긴장에 쌓인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.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. 침방울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 경로와 증상이 코로나19와 상당히 비슷한 바로 결핵인데요. 3월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이 결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허대영 의학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건강하시죠? 네. 자, 코로나19와 결핵. 네, 감염 경로와 증상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어떤 거죠? 그러면요? 네, 이 결핵은 이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함께 세계 3대 감염병으로 불릴 만큼 무섭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전염병입니다. 요즘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결핵 환자도 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은 침방울이 튀어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이런 전염병입니다. 네. 주로 폐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폐결핵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. 이 다른 점이라면은 코로나19는 주로 병균이 바이러스인데 결핵은 박테리아입니다. 이 코로나19는 환자의 침방울이 묻은 손잡이를 잡아서 전염된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네네네. 결핵은 물건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네, 어떤 분들은 아직도 뭐 결핵이 있어? 라고 그렇죠.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. 좀 계시겠지만요. 우리나라가 사실 결핵 발생률이 아직 후진 수준이라면서요. 네. 네네. 이 세계보건기구, 이 WHO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한 30% 이상, 네. 3명 중에 1명꼴로 이 결핵균에 감염된 걸로 보는데요. 아, 그래요? 그만큼 이 많은 이유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잠복 환자가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, 이 OECD 기준으로 결핵 발생률, 유병률, 사망률 모두 1위입니다. 한마디로 이제 결핵 후진국인데요. 다행인 것은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네. 이 결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를 2015년도 보면은 한 5만 8천 명인데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2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. 이 4년 동안에 32%나 줄어든 건데요.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죠. 나이로 보면은 50대부터 80대까지 환자가 상당히 많고요. 노인 환자가 많죠. 남녀로 보면은 남자가 상당히 많습니다. 이 젊었을 때 흡연을 많이 한 그런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. 생각보다 노인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네.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이 결핵의 날을 맞아서 네. 이 질병관리본부가 얼마 전에 이 결핵 환자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.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동안에 발생한 환자가 한 2만 4천 명,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좋은 것은 그나마 전년 대비 10%나 줄었다는 겁니다. 이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11,000명인데 거의 절반 수준이죠. 2명이 환자가 생긴다면 1명은 노인이다 하고 보실 정도입니다. 이 결핵이 후진국병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영양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그 환경이 되겠는데요. 우리나라는 이 한국 전쟁 이후 또는 60년대까지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? 네네네. 그때 좀 어린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결핵균에 감염이 됐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잠복된 결핵균이 발병을 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결핵이 많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. 네,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결핵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형 네. 사회적 질환인데 어떻습니까? 저소득층에서 그러면 결핵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? 그렇죠. 네네. 실제로도 그렇게 통계가 많이 잡히는데요. 네. 경제적인 약자, 특히 저소득층에서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. 이 질병관리본부가 작년에 일부 쪽방촌에서 검진을 했더니 이 쪽방에 사는 사람들의 결핵 발생률이 보통 사람보다 12배나 높게 나왔습니다. 우리가 이 건강보험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분들을 대체로 이게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. 통계로 보면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이 결핵 환자가 3.6배나 많이 나왔거든요. 그만큼 저소득층의 결핵 환자가 많다는 겁니다. 특히 노숙자는 이 결핵 발병률이 높고
고혈압,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망률도 높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파급력도 높습니다. 한마디로 이제 기력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겠네요. 영화 기생충에서도 네.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. 보셨죠? 네. 가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결핵 환자로 몬 장면. 네. 네, 기억이 나거든요. 네. 네. 이 기생충 영화를 보면은 네. 이 몬광이라는 가정부가 등장을 하는데 네. 이 기생충 가족은 이 가정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가정부가 결핵에 걸린 것처럼 작전을 꾸밉니다. 실제로 이 가정부는 이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요. 기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주인이 이 결핵 환자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만듭니다. 또 휴지에 빨간 케찹을 묻혀서 이게 마치 이제 피를 토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작전을 써서 결국 가정부가 쫓겨나게 만드는 그런 작전을 벌이는 건데요. 결핵은 우리가 못 살던 시대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었는데 이 상류층 지방에서는 이 결핵은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몹쓸 전염병인 겁니다. 그래서 영화 기생충은 결핵의 이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아주 잘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감염 경로와 증상이 비슷한 이제 결핵과 코로나19는요, 평소 기침 예절을 잘 지키고 또 특별히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하니까요. 이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